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57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박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근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위스턴 타이젠쿤, 음메데스. 아 이거 써먹었다 이거. 토착 와규라고 할 때만 나와야죠. 지금 딴 거 해야 돼. 하이 소데스까. 소요. 소요. 아 소요가 시호님이 일본어. 시호님이 일본어 공부하잖아요. 소요? 소요. 아 소요. 너님은 와규라는 얘기죠. 시오상와 니혼고 배우는 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해. 저희 이제 술래기 대망의 술래기 무려 3회에 걸쳐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 왔네요. 네 마지막에. 근데 아까 우리 1분가에서 질문했다 대답 안 해주셨던 거 있다고 우리 2부 초반에 얘기하셨는데 그거 지금 잠깐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요? 예. 병맥주와 캔맥주 중에서 뭐가 더 맛있느냐? 네, 병맥주, 캔맥주가 뭐가 더 맛있느냐라는 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따라 먹는 게 맛있다 이렇게 쓱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병맥주, 캔맥주 중에 뭐가 더 맛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만든 맥주라면 기본적으로 맛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병맥주가 조금 더 캔맥주보다 안 좋아요. 보존에. 그러니까 김도 더 날아가고요. 지금 그 캡이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냥 병따개가 있어야 딸 수 있는 게 있고 돌려서 따는 게 있고 트위스트 캡이 있죠. 근데 네. 트위스트 캡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기체 같은 게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장 그 병따개가 있어야 따는 병 같은 경우 그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 인류사 최고 발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 개발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으신 발명가 분이 만든 크라운 캡이라고 하는 그 캡이 좀 덜 날아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맥주처럼 완전히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밀봉이 아니라서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밀봉에 가깝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빛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땡볕에 되게 오래 놔두면 좀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뭐 대단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또 거의 다 살균을 거친 맥주들이라 그 변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캔이 더 좋아요. 굳이 따지면 굳이 캔이 더 따지면 더 낫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좀 없어졌는데 이제 병맥 문화가 좀 네. 덜해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캔맥 문화잖아요. 편의점 내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얘기가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왜 젊은 사람들은 캔맥주를 먹지 않고 병맥주를 먹느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선 약간 좀 또 아직도 병맥 문화인 네, 거죠? 약간 문화가 캔맥주는 좀 이렇게 싸게 많이 먹으려는 사람들 문화, 병맥주가 좀 더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문화 이제 그냥 미국인의 문화 그런 문화라는 느낌이 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병맥주랑 캔맥주가 맛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 병맥주랑 캔맥주랑 생산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호가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캔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100% 수입이고 병맥주 같은 경우는 오비에서 만들어서 병입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다른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아사히 같은 경우도 병맥주는 일본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뭐 다른 데서 만들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공장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공장이 같다면은 뭐 거의 대동소이할 것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장이 다르다면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따라 먹는 게 더 맛있다. 무조건 따라 먹는 거. 제가 거의 차이를 못 느꼈다 이걸 느꼈던 게 네. 모 맥주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안 파는데 모 맥주가 캔이 너무 맛있는 거였어요. 이름이 뭔가요? 그게 다른 건 구분이 안 가는데 그 맥주는 희한하게 캔이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궁금증이 캔이 더 맛있는, 그러니까 더 보존이 좋고 뭔가 더 좋은 건가? 더 좋은 포장된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그 맥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되게 좋아했다기보다는 아사히랑 똑같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맥주가 나오고 맨 처음이랑 네. 중반 어느 한 몇 달 이후랑 맛이 되게 급격하게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언제부턴가부터 안 먹게 되는. 맛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혹시 그 캔 병도 그런 차이에서 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쨌든 나오는 그 어떤 그 경로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걸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사봤어요. 병 하나, 캔 하나 이래가지고 샀는데 진짜 그래서 진짜로 왜 따라봤는데 정말 맛이 다른 거예요. 정말 맛이 달랐어. 그러니까 두 개를 제가 사가지고 같은 컵에 비교를 하셨군요. 진짜 했어요. 했는데 정말 맛이 달라가지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느낄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미묘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맛은 절대 미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수물리에 내가 물맛도 구분하는 수물리. 내가 짜면 정말 짠 거고 내가 단 거면 정말 단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런 정말 내가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술을 굉장히 안 즐기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 더 미각이 민감했을 것 살아있나? 같아요. 왜냐면 술에 대한? 우리나라 술 문화가 때려 붓는 문화잖아요. 그 한 캔씩 특히나 그 맥주가 작은 캔 요즘 그 500ml 캔 말고 작은 캔 전 그 작은 캔을 좋아하거든요. 330? 네. 왜냐면 그게 딱 먹기가 좋고 그래가지고 딱 먹는데 약간 그때 그 맛이 달랐던 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다른 걸 먹었는데 다른 것도 그렇게까지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네. 공장마다 음. 한 공장에 병 라인과 그 캔 라인이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네. 있는 경우도 있죠. 크면. 근데 보통은 라인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 그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비슷한 재료로 비슷한 어떤 이제 QC를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맛이. 그런 면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 맥주가 참 좋아했는데 하여간 왠지 점점점 희마리가 없어진 네. 그런 맥주였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저도 알고 있지만 도시 전설이 있잖아요. 어디랑 어디랑 용처에 따라서 맛이 다르거나 제조법을 다르게 한다. 같은 술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병맥주, 캔맥주 차이를 얘기하시면서 네네. 병맥주랑 캔맥주랑 산 곳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술, 맥주, 그러니까 주류 업계의 가장 큰 어떤 오래된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 전설. 도시 전설입니다. 네. 이거는 절대 입증된 적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술이라고 하면 출고될 때 다 여러 가지로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찍혀 나와요. 네. 대형 매장용, 그다음에 이제 네. 도매로만 일반 팔 수 판매업 있는, 뭐 이런 그다음에 거 가정용. 그 가정용도요. 대형 매장용이 따로 있고 편의점용 같은 게 좀 따로 아. 들어가거든요. 거기 뭐 좀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게로 넘어가는 거, 마트로 넘어가는 거, 편의점이나 슈퍼로 넘어가는 거를 다 좀 다르게 만든다. 특히 마트용의 경우는 재료를 좀 적게 써서 맛없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루머가 있는데. 전자제품처럼 뭐 백화점용, 마트용 다르다. 뭐 그렇죠. 이런 근데 그건 아예 얘기처럼. 대놓고 이제 네. 이게 따로 나온다고. 모델명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나오는데 다르다. 그러면 이제 회사들은 그게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따로 만드는 게 표준화를 안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든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만 진실은 모르는 거죠. 전후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기억나는 게 술을 드시다가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드시는데 거기 이제 소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하나 사와라. 주인장한테 허락받고 그래서 제가 그 가게 가가지고 구멍가게 가서 소주를 이제 한 2병을 사왔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드시더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가게에서 이게 파는 술과 그러니까 그 슈퍼에서 술집에서 사온 술이 술이 다르다. 술 맛이 다르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술집에서 파는 게 더 맛있다라고 그랬어. 보통 그렇게 더 얘기해요. 네, 그리고 가게에서 파는 건 좀 뭔가 좀 그렇더라. 그거랑 비슷한 루머가 화장품에도 있어요. 화장품 본품이란 샘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샘플은 샘플도 좋다. 네, 샘플은 보통 이제 써보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샘플을 더 성분이 좋다. 뭐 이런 루머도 있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리고 전주 가서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전주에서 먹는 하이트는 훨씬 더 맛있다. 맛은 있더라고요. 안반수랑 거리가 가까워서. 그 가맥집이 그 소위 우리 비속어로 외식 표현으로 시아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잘해서 더 맛있는 거라고 느끼는 게 아, 사실은 좀 그렇잖아. 전주의 그 전일 슈퍼의 그 전일 가맥 가보. 저 거기에- 진짜 사랑해요, 정말. 거기 히야시라고 이게 표준 용어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차갑게 하는 거. 쿨링하는 일본 게.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냐면 차갑게 한다는 게 맥주는 빙점이 몇 도인 거예요, 도대체? 맥주의 빙점이라는 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없나? 물의 빙점이 따로 있고 음. 알코올의 빙점이 따로 있는 건데 뭐 맥주, 소주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물과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봤자 극한의 뭐 마이너스 230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신기한 게 진짜. 유별나게 차갑고 유별나게 그러니까요. 시원하더라고. 그렇다고 막 살얼음이 떠 있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저 아직 기억나. 전주 갔을 때 이제 가맥집에 가서 전일 슈퍼가 시켰더니 맥주를 2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먹을 때까지 분명히 식을 텐데 근데 다 먹을 때까지 크게 안 식는 거예요. 안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병을 다 끝까지 먹는데도 그 시원하고 맛있는 게 첫 번째 병을 너무 계속 빨리 가는 거예요. 드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맛있어요. 이술꾼. 그래서 이게 안주의 힘인가라도 약간 생각을 안주도 해봤거든요. 기가 막히죠. 거기 안주가 먹태. 그걸 네. 어떻게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계란말이와 전체를 다 먹태. 그게 너무 정말 신기해요. 맥주를 잘 부르게 잘 구워요 그거를.
이게 싹 그러니까 날려버리더라고요. 명태를 이렇게 찢어갖고 튀기면, 아니, 찢어갖고 구우면은 다 바삭바삭할 수 있는데 통으로 구워주시는데도 너무너무 속까지 다 바삭바삭한 거예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진정한 유네스코에 해야 될 문화재는 전일가보야. 아무리 봐도 여기 이성계약 의전 이런 거 필요 없고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전일가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북어구이를 그 시멘트 빼치카 맞아요. 그 맞아요. 위에서 이제 하잖아요. 수분을 살살 날려가면서 이렇게 맞아요. 굽잖아요. 빼치카가 뭐예요? 벽난로라 그래야 되나? 네. 벽난로 이렇게 예. 화덕처럼. 네, 그런 화덕이 느낌인가요? 그 형태를 그죠, 이제 그죠, 그 그죠. 러시아어로 이제 빼치카라고. 하여간 전일가보 전주에 사시는 분들 부럽고요. 네, 진짜 부러워요. 제 전주의 지인이 제가 맨날 이 말을 하면은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마치 우리 동네 편의점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딴 데도 다 잘해. 어, 서울엔 없어? 굳이 거길 왜 가? 그러시겠죠. 우리 집 앞에서 그냥 가맥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부러워요. 그거는 진짜. 전주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 갈 때 그 지인에게 거기 한번 갑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귀찮게.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길 가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하다. 나는 근데 그 북어구이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 저는 계란말. 전 처음 먹었을 때 너무 계란말이도 엄청 충격이었어요. 맛있어요. 그 네. 북어구이가. 북어구이 소스도 진짜 맛있잖아요. 네. 맞아, 소스 맛있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 구우셨나 먹태 해서. 찍어 먹는 소스가 그 전일 슈퍼에서 나온 그걸로 다 보급된 거잖아요. 네네.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간장. 맞아요. 음.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애정 고백 그만하고. 이게 마지막.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기분인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맥주 사 먹을 때 맛있을 때가 1차, 2차 끝내고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딱 한 잔만 더 하고 싶은 거 혼자. 그때 네. 그만 먹어야 돼요. 그때 그만 먹어야 되는데 왜 더 먹어서 맛있는 거 있잖아. 그냥 편의점 파라솔에 다음날 앉아가지고 후회하는. 다음날 후회하지. 어. 근데 그때 그렇게 한 잔 딱 부족할 때 마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다음 편으로는 제가 좀 알코올의 유해성을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죠. 네, 알코올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리큐르 칵테일 얘기해 주세요. 네, 칵테일 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칵테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1층에는 휴대폰 가게, 2층에는 캔모아가 있었고 3층부터 9층까지. 네, 3층부터 9층까지 다 각자 다른 바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칵테일 바. 세상에. 네,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루이 암스트롱 비바 뭐 해가지고 다 음. 있었는데, 네, 그때 저를 데려갔던 그 여자분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살고 계실 거예요. 네, 잘 살고 네. 계시죠? 네, 어쨌든 그때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스토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인기 있을 줄 알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학원을 다녀서 조주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칵테일을 만드는. 그렇죠. 어머. 조주사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줄 알고 아. 땄는데, 네. 인기가 많아지긴 하셨지 않아요? 아. 원하는 곳에 인기가 없었던 것뿐. 그렇죠. 아저씨들이 이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너 스모이 잘 타겠네, 막 이러면서 한번 제대로 자격증도 말아봐. 있는데. 이 박희태 변호사 별명 중에 하나가 프로 경험러입니다.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칵테일도 결국은 리큐르예요. 리큐르 아까 말씀드렸는데 리큐르는 뭐랑 섞은 네. 술이 다 리큐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리큐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과일 소주 같은 거 음. 리큐르죠. 순하리. 이게 그러니까 보통 술을 영어로 얘기할 때 알코올이나 리큐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무슨 차이일까 했는데 그런 차이로 말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 알코올은 다 통칭을 하는 거고 리큐르는 특히 섞은 술을. 예, 알코올은 이제 성분이고요. 리큐르도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건 담금주죠. 그렇네요. 네, 솔방울 담금주. 네?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그 솔방울 왜 이렇게 담가서 먹잖아요, 소주에다가. 그러니까 소주에 모든 것을 다 넣어서 먹긴 하잖아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래서 모든 걸 넣어서 먹으니까 담금주가 되긴 할 텐데 솔방울 담금주는 처음 들어봐요. 저. 솔방울 담금주 제가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집에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실 줄이야. 잣방울 있잖아요. 잣방울 발음이 발음을 좀 아니 근데 잣방울이라고 부르니까 잣방울 담금주 정말 맛있더라고요. 잣술. 네. 잣술. 근데 그거 방울째 네. 다 담가요. 네, 방울이라고 좀 이상하네. 네, 이상하네요. 아, 네, 그 알코올이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에센스를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네. 알코올에 담궈 놓으면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넬슨 제독을 담고, 그렇죠. 네, 네슨스 블러드. 네, 넬슨 주고. 네, 모든 걸 이제 담궈 놓으면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제가 김양수 작가의 생활의 참견이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아버님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저 그거 알아요. 저도 그거 저희 이만희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저도 그거 기억나요. 김양수 작가님이 얼마 전에 저랑 술을 드시면서 너 술 잘 탄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오렌지 주스랑 섞게 해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팔이 부러져 쉐이커를 흔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런 이분 그 만화에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뭐 아버님께서 네, 대추술을 만드신다고 대추를 사오신 다음에 그걸 이제 술을 담궈 놓으셨대요. 네. 근데 이제 한 3달 4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먼저 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소주를 붓고 바로 드시고 붓고 바로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추술이 아니라 대추가 술에 쩔어서 술대추가 됐다. 대추만 먹어도 취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리고 있습니다. 대추가 남은 거에다 계속 붓고 바로 드시는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흔들어서 하지만 바로 드시고. 아버지는 이거 대추술이다 하면서 드시는 거죠. 대추술이니까 몸에 좋아라고 그쵸. 드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설탕을 넣으면 네. 용출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히 더 빨라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특히 만약에 이제 매실주 같은 거 할 때 설탕 많이 넣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은 달아서 맛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실 같은 성분은 설탕이 없으면 잘 우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실주 우리나라에서 보통 어떻게 담그냐면요. 매실 그냥 술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실을 설탕에 절여요. 그 매실 농축액을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매실청 에기스. 만들듯이. 네네, 청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설탕으로 인해서 성분들이 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담금주를 섞으면요 발효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20도 30도 되는 소주를 넣어버렸는데 어떻게 발효가 되겠습니까? 보존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근데 진짜. 설탕에 절여놓고 몇 달 있으면은 효모만 날라오면 이미 약간 발효가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발효가 시작된 거에 소주를 부으면 뭔가 발효된 것 같은 맛도 나면서 어쨌든 도수는 세고 세고 아주 이런 매실 향도 나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상에 다다르기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포도주 만들려고 그러면 포도를 으깨가지고 놔두는 걸 잘 안 하고요. 포도를 살짝 놔둔 다음에 이제 거기다 소주를 부어서 열 포도주다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근데 포트와인이랑 동일한 거긴 하죠. 어쨌든 또 재밌는 건 뱀술입니다. 뱀술. 뱀술 먼저 말씀드리면 뱀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뱀술 안에는 기생충이 있어서요. 이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의 감염자의 절반이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전 세계 뱀에 다 있는데요. 전 세계 뱀 개구리에 다 있는데 감염자의 절반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뱀술 문화, 시골 뱀술 네.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뭐 군인들이 옛날에 막 뱀 구워 먹고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 군부대에서 뱀 먹었었어요. 그 옛날 여명의 눈동자에서 저도 맞아, 나 이거 기억났어요. 최대치 역을 맡았던 최재성 씨가 생뱀을 네네. 예, 생뱀을 실제로 연기를 네. 위해서 하셨죠. 이빨로 껍질 뜯어가면서 그거를 하셨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난다면서요. 피부 같은 데 가면 다행인데 뇌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러면 되게 무서운 큰일 기생충이라 그러더라고요. 두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아 근데 그 알코올에 들어가면 그 뱀술이라는 게 뭐 절여 먹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을 담가 놓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뱀은 일단 한 2년 정도까지도 살아 있다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술에 담궈도. 공면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럼 그게 사실인가? 왜 뭐 열었더니 뱀이 튀어났다 이런 그게 얘기가 뉴스로 나오잖아요. 예, 그 뭐지 뉴스에 있었고 제가 이거 그 얘기가 있어갖고요 대본에 있어서 뉴스를 본 게 기억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중국에서 아. 그런 일이 또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제 여자분이 관절염이 좋다. 그래서 뱀술을 담갔는데 뱀술 담가서 한참 후에 이제 조금씩 따라 먹다가 이제 밑에 거의 안 남고 뱀이 있으니까 그 뚜껑을 열었는데 그 확 튀어나와서 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의 몇 개월 후에 물려서 잘못된 거예요? 죽진 않았어요. 이제 물렸는데 손인가 어디 물렸는데 가족들이 바로 이제 소리 지르니까 바로 병원 데려가서 그분은 별일이 없었다고.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근데 이게 다른 설도 있어요. 그냥 설인데 네. 저도 확실하지 모르는데 설이에요. 뱀술을 담글 때 모양을 잡기 위해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이렇게 지켜보고 진열을 하는 그 보는 사람 마주보게 하는 디자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뱀이 또아리를 튼 형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을 통해서 목을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뚜껑이랑 연결을 시켜서 고정을 하는데 그 뚜껑을 이제 한참 있다가 내가 그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한참 있다가 잊거나 해서 그 뚜껑을 열고 이제 뚜껑을 들잖아요. 그럼 목이 딸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수축됐던 근육 같은 게 이제 풀어지면서 딸려서 팍 이제 그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하면서 음. 이 녀석 살아 있었어.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설이에요. 설. 나도 진실은 그럴 수 모르겠어요. 있고. 술에 담궈도 동명 상태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공기가 완전히 밀폐되면 살아있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병을 아까도 그래서 따라 먹으면서 네, 이제 따라 먹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에 코브라 술 같은 거 있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째로 있는 게 아니고요. 뱀 토막이 저게 뱀 토막이야. 뭐 이렇게 그 뱀 이렇게 조금 거짓말하는 거 그거야.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술이 있었던 건 기억나요.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막 코브라 3마리 주, 코브라가 다른 뱀 물고 있는 주, 코브라가 정갈 물고 있는 술 별걸 다 팝니다. 아, 저는 한 병 사서 먹었었어요. 라오스에서 코브라가 이렇게 딱딱 서 있는 그 병입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그 라오스의 소주를 라오라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라오라오에 담가 놓은 거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먹었었어요. 근데 다행히 별일 없으신데요. 예, 근데 옆에서 저를 아직 가이드해줬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소수민족 친구가 그 병째 남은 거 자기 선물로 주면 안 되겠냐고. 어. 왜냐면 그 안에 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또 음식 같은 걸 해먹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음. 그냥 선물로 줬죠. 거기에 아마 술 다시 담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번만 우릴 쏘냐. 근데 어쨌든 뱀에는 그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삼국지에서 태사자가 이거 뱀술은 아니고 뱀 먹었다가 이제 기생충 때문에 죽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키나와 가면 하브슈라고 해서 하브슈라고 해서 뱀을 농장에서 이렇게 키운대요. 기생충 없이. 그다음에 뱀 그- 재배, 뱀을 이제 재배? 구청약 양식- 같은 거 먹이나 양식 봐요. 뱀. 그 뱀을 양식해서 그걸로 이제 술을 만든대. 제가 지금 사진 다 보여드렸는데 네. 엄청 큰 탱크에 뱀을 뭐 수백 마리 넣어놓고 무슨 그냥 수족관 안에 장어 있듯이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뱀을 술을 팔기도 한대요. 그래서 언제 이제 좀 지금은 불매 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하지 않겠지만 네 언젠가 또 드셔보고 싶으시군요. 일본이 많이 반성을 하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건지. 이게 이제 오키나와 특산물인데 오키나와에는 아와모리라는 소주가 되게 유명합니다. 아와모리. 네. 우리 한자로 포성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그 맛의 달인에는 포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와모리라는 소주가 유명하고 이거를 10년 이상 오래되면 고주, 코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아와모리는 역시 LG 트윈스의 아와모리죠. 예전에 박 박사님이 네. 잠깐 얘기하셨던 유명한 진짜. 얘기입니다. 여기 아빠들한테. 98년에 이제 구단주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아와모리를 항아리째로 사오셨어요. 이미 10년이 지난 고주죠. 이걸 사오셔서 아 다음에 우승하면 따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 10년 산을 샀으니 지금은 이제 31년 산이 돼 있는 귀한 술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거 못 먹는 거 아니냐, 뭐 다 날라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증류주 뭐 12년산 뭐 시바스리가를 선물 받아서 우리 집에 20년 있었으니 이건 32년산이냐? 아닙니다. 오크통에 들어있는 기간만 합쳐야 됩니다. 유리병에 들어가면 더 이상 화학적으로 어떤 작용도 일어나질 않아요. 공기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12년산인데요. 이 고주 같은 경우는 항아리에서 원래 숙성을 시켜요. 아, 항아리 숨 쉬니까. 네. 그래서 최고급 호성, 최고급 코슈는 10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된 것들은 팝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항아리째 사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30년을 만드셨군요. 그쵸. 그래서 올해 따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최고의 술을 올해 이제 따면 될 것 올해 같습니다. LG 트윈스 큰 선수분들께서 아와모리주를 먹어보는 일이 있도록 네, 네.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국의 야구팀이 우승했는데 일본 술을 먹어요? 이런 시국에? 어떻게 어떻게 있는 건 이거- 따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일본에서는 10년만 들었고 우리나라에서 20년 숙성했으니까 우리나라 술 한국 술이지. 그런 게 어딨어? 일본 사람이 여기서 20년 더 살면 이것은 한국 사람 돼? 일부에서 얘기했던 음. 그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필수는 우르케루냐 우르케느냐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그러네요. 이건 그냥 어떻게 그냥 어주 말고 이 회장님의 술로 뭐 용어를 다 따로 어주 말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오래 없어질 테니까요. 그냥 아, 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음. 근데 그때 술 말고 또 뭐 또 사오신 거 있었지 않아요? 롤렉스 시계 그 음. 데이토나 그 다이아몬드 많이 박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8천만 원을 주고 사셨대요. 아, 그럼 MVP 롤- 한테 다음 우승하는 와. MVP한테 주겠다. 그때 이제 음마 아파트가 1억 5천이던 시대인데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음마 아파트를 물가의 비교 단위로 쓰지 마십시오. 음마 아파트만 그렇게 오른 거예요. 딴 거랑 그렇습니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금 2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살려고 해도. 물론 이제 또 LG 우승 MVP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프리미엄이 엄청 크겠죠. 그렇죠. 올해 이제 페게로 선수나 누군가 또 오지원 받겠군요. 선수가 받아갈 거라 열심히 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스포츠 팀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LG는 옛날부터 바로 이 술이 떡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고 우승하면 폭죽을 가장 많이 터뜨릴 것이다. 아, 한국 하나니까. 화약이니까. 그치. 그리고 옛날에 축구 성남 1화 시절에 네. 그 맥콜로. 우승하고 나면 샴페인을 터뜨려야 되는데 거기 원래 맥콜 네, 그 되잖아요. 맥콜이에요. 네. 그 맥콜을 이렇게 터뜨려요. 그게 거기서는. 맥콜이 성남 일화 거라서. 네. 성남이랑 예전에, 통일교 아니었냐? 네. 아, 그쪽 맞아요. 계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맥콜. 아니에요. 그 다른 농담 있었어요. 뭐요? 우승하면 단체 결혼식이라. 좋다. 결혼한 그럴 사람은 수도 어떻게? 미혼 선수들. 네. 근데 실제로 맥콜은 많이 기혼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 미혼을 결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실제로 맥콜 샤워는 많이 했지만 성남이랑 강팀이랑 우승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봤었어요. 결혼식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담금주 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담금주는 담금주용 소주 30도짜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소주나 보드카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싼 거라 이제 담금주로 소주를 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트코 보드카 같은 그걸로 거나 담금주 쓰세요? 그걸로 담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담금주 부분은 사실 저보다 이제 일본 출신 소분께서 더 잘 알고 있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였나요? 네네네. 예. 저 담금주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것저것 만들어 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냥 제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과일을 담그면 개인적으로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맛이 좀 아. 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예, 확실히 그런 게 수분이 적은 걸로 담그는 게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뭐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인삼이죠. 머리카락. 아, 그거 너무 귀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수분이 예. 없잖아. 누군가의 탐스러운 3단 같은 머리카락을 싹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해가지고 소름 돋아. 거기에 이렇게 징그러. 탁 해서 담가 먹는. 이토준지 마. 그쵸. 이토준지 그러면 만화 마치 같아요. 그 다음 날 되면은 술병이 다른 데로 옮겨가 있을 것 같잖아. 위치가 머리카락 계속 바뀌어 있고. 자라고 막. 머리카락 안에서 계속 자라고 그러면 어떡해. 생각해 보세요. 귀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동물성 담금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단백질 전문이니까. 특히나 머리카락이 어우, 그 무섭다. 사람의 영양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왜 예를 들어 샴푸나 모바일 이런 류에 관련된 거 광고란 여성 모델들이 원래 그 광고 하시려면 한 달 전부터 관리받는다 그랬거든요. 한 달 전부터 머리 안 감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 감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아예 그 광고주가 그 모델한테 그 케어를 이게 시키는데, 붙여서? 네네 시키는데 그거 했는데 이제 찍고 나서 그분이 예를 들어, 난 이제 쇼커트가 좋을 것 같아서 탁 잘랐을 때 그런 진짜 그 영양 상태 극상인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럼 린스주나 샴푸주가 되겠네요. 향긋 그거야? 하겠네요. 하겠네. 술 진짜 냄새가 그냥 기가 막히요. 그냥. 나 자꾸 변태적인 얘기 나오려고 하는데 어.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의 그럼 나 담가 먹을 수 있어. 네. 그게 아름다운 여성이어야 됩니까? 그냥 내 맘이지.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모발 몇 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진짜 좀- 귀하다. 귀하잖아. 그거는 어떤 야. 어떤 민주화의 전리품으로서 그건 나 할 수 있겠다. 그건 정말 민주화의 전리품으로서. 자유한국당 그분들이 삭발식 하시면서 떨어뜨린 근데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제가 지금 담가놓은 것은 도라지 배주가 있고 현재 지금 제 방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인삼주가 2병이 있어요. 인삼에다가 로열 jel리를 넣어가지고 그 해놓은 게 있는데 그 근데 맛이 참 좋아요. 무엇보다 귀한 건 본인이 삭발식 했을 때 잘라진 본인의 머리카락 아닌가요? 그 슬퍼서 어떻게 먹어? 눈물주. 그 어떤 술로 참치 눈물주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대선 아니라 눈물주? 그거는 이제 언제 본인 삭발을 할 때 그 머리카락을 모아서 일단 그거를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돈을 좀 모으고 그쵸. 그 또 머리카락을 제가 주워서 술을 담가서 리미티드로 에디션으로. 또 이렇게 해서 아날람에 이제 다른 여러 많은 분들의 출연료로도 좀 쓰고 뭐 출연료 대신 그거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그거 10ml씩 주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거를 고가에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 앞에 제가 태무진 얼굴을 크게 박아드릴게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소로 만들더니 저 사람 얼굴을 아니 박아야죠. 사골로도 만족을 못해서 털까지 원래 소가 버릴 게 없어요. 맞아요. 털까지. 손은 다 먹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나- 술로 담금주를 주로 담그시는지 저는 독주로 담그죠. 어떤 술로? 보드카 내지는 그다음에 강주라고 또 있어요. 그 쌀로 만든 우리나라 술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스피릿이에요. 증류주죠. 네, 50도. 어. 네, 그 50도짜리 그 쌀로 만든 쌀 100%를 만든 증류주예요. 그 뭐 브랜드도 있어요. 내국이라는 그 양조장에서 나온 강주다 그래서 내국 강주. 그러니까 요거를 썼을 때 그 인삼주라든지 뭐 이렇게 담금주를 하게 되면 도수가 떨어지잖아요.
네. 술 맛이 흐려진단 이게 말이에요.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재료가 합쳐지니까 재료에 나오는 것만큼 같이, 도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희석식 소주 특유의 그 쓴맛, 왠지 그 목에 꺾어 마셔야 될 것 같은 그 맛이 아무리 담금주를 잘 담가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드카나 강주로 담그게 되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결국은 이 담금주라는 건 어떤 성분을 용출하는 거니까 알코올 네.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아, 그렇네요. 코스트코 보드카를 그냥 먹을 때는 프렌치 보드카 정말 가성비 높거든요. 근데 칵테일을 해 먹거나 담금주를 해 먹을 때 아메리칸 보드카 그거보다 좀 싼데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1.75리터에 15,000원이고. 예. 오. 진짜 싸네요.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당금주를 하실 때는 소주보다는 보드카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주. 가격 차이도 별로 안 강주? 납니다. 네. 네네네. 네. 그렇답니다. 코스트코의 또 그 보드카 보시면 코스트코 보드카 프렌치 보드카는 그레이구스라는 고가의 보드카 옆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되게 지배적이군요. 그조차도 코스트코 기준에서 고가입니다. 미성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네. 술은 어른이 되고 그때부터 드셔야 돼요. 어른 때부터 즐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방송을 열심히 들으셔서 어른 될 그럼요. 때 술과 이 지금 들었던 얘기를 썰도 풀고. 곁들이면 그럼. 뭐 이런 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네. 아,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이스 소주니 무슨 뭐 김삿갓인가 아, 저 길버시니. 초등학교 때인데 길버신이요. 김삿갓 저희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글로 김삿갓 써져 있잖아요. 그 위나 아래에 영어로 또 김삿갓이라고 써놨어요. 네. 킴삿갓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삿갓을 SAT, GAT. 그러니까 킴, 성은 김이 아니라 킴이잖아요. 그 보고 있으면 뭔가 조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급스럽진 않고 뭔가 좀 거기도 부족한 혼종이네. 그 느낌이 있었어요. 김새깨. 약간 정말 딱 그 느낌이잖아. 삿갓. 혼종이 한국스럽네요. 네. 저희 이번 3부에서는 술 얘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칵테일 얘기 해보겠습니다. 칵테일 얘기는 하려면 금주법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의 금주법이죠. 네. 칵테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라고 하면 칵테일은 술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칵테일은 뭐 섞어 먹으면 다 칵테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섞어 먹는 술이라는 거는 거의 술의 시작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제 칵테일이라는 이름 이제 뭐 어디에 그 뭐 바텐더가 뭐 숱하게 꼬리를 뭐 꽂아서 뭐 흔들어가지고 네. 생겼던 이름이라고 하죠. 근데 칵테일이란 이름 그리고 칵테일이 하나의 술 문화가 된 것은 금주법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예, 금주법을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금주 상태인데 네.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미국의 금주법은 그렇게 실패를 했고 하나의 어떤 시대를 상징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일단 금주법의 배경이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금주법의 배경은 여성의 인권 신장과 여권 신장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 금주법에 이제 상징하면 캐리 네이션이라는 여성이 도끼를 든 사진 같은 게 나오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금주 동맹 이런 거 하면서 도끼로 막 좀 찍고 다녔어요. 술집 다 깨부수고 다니고. 네. 이제 여성의 투표권이 도입되는 시기와 금주법 시기가 정확히 같아요. 요구사항 2개였던 거예요. 우리를 참정권을 달라 금주법을 시행해라. 이 당시 여성들, 그러니까 아까랑 완전 반대 맥락이죠. 아까는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 여성이 술을 먹는 걸로 표현이 됐다면 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이라고 부르는 그 앞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어떤 남성 문화의 잘못된 것들을 다 타파하자. 약간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또 남성들이 술 먹고 일 안 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가정을 안 돌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주를 해야 된다. 남자들 술 다 못 먹게 하자. 이게 여성 여권 운동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게 남북 전쟁도 영향을 많이 미친 거잖아요. 남북 전쟁 후에 이제 전쟁 후에 사람들도 많이 남자들 많이 죽었는데 남북 전쟁은 조금 꽤 앞세대이고요. 네, 앞세대긴 한데 네, 그 1차 후에 대전. 근데 사람들이 전쟁 피해로 당연히 심리적으로 피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음주량이 그때부터 계속 증가되고 음주량이 증가되니까 음주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근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들이 술 먹고 뭔가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게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돼서 그게 너무 심각해서 사회적으로 이거를 좀 법적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와서 이제 그런 데까지 간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또 청교도적인 그쵸. 윤리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구현이 됐고요. 또 재밌는 건 이제 어떤 스피릿을 만드는 증류주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을 더 많이 만취하게 시킨 것도 있죠. 그 전에는 이제 독일계 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맥주 시장에서 맥주를 마셔서 취하려면 정말 너무 꽤나 많이 먹어야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이고 그래서 금주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이거 썰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중에는 과음, 그러니까 과음, 흡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그 술 쪽으로 과음하는 유전자, 네. 유전자가 있다.
네. 네네. 그래가지고 미국 영국에서 축출된 흔히 말하는 그 화이트 알코올 트래쉬? 주정뱅이들 화이트 음. 트래쉬 그 유전자가 음. 그대로 내려가서 아. 술을 못 끊는다 이 인간들이. 아. 그게 호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죠. 그죠. 호주에 이제 백인들이 범죄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주법 시대가 결국 실패한 것도 이제 이런 영향 미국에서.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씨가 술에 절인 씨라 가지고 중간에 못 끊는다. 걔가 똥을 애를 낳아도 못 끊지 끊고. 못 끊는다. 애를 가져도 못 끊고 가정이 생겨도 못 끊고 못 끊는다. 이제 이런 약간 이제 잘못 조금 이제 살짝만 한 발짝만 삐끗하면 이게 이제 인종학 우생학으로 이제 바로 네. 나가는 건데. 근데 호주랑은 좀 다른 게 미국은 범죄자들 중심으로 갔다고는 좀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어차피 미국에서 그 영국의 노동자들이 간 거기 때문에 사실 범죄자가 아니어도 영국의 그 노동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뭐라 그러지 하층민 노동자들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그 음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범죄라는 게 이제 좀 되니까 이제 호주를 좀 더 이제 포커스를 거기다 두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시대의 영국이나 미국 음주량 비교해 보면 영국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도 사실 더 높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종류의 우생학. 원래 유럽 놈들이 다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좀 더 판을 크게 좀 넓게. 그놈들이 옮겨가 만든 역시 미국도 다 크시네. 습니다. 싸잡아서. 역시 그렇네요. 그치, 아, 맞아. 좋다. 이런 걸 원래 뭔가 이렇게 하나 싸잡아 얘기할 때는 크게 그치. 싸잡아야 돼. 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청교도적인 문화 때문에 어떤 금주법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1차 대전 이후에 남자들이 많이 죽죠. 네. 네. 그리고 여성의 어떤 참여가 필요해지죠. 여권 신장은 큰 전쟁 세계대전 이후에 여권 신장이 팍팍 됩니다. 그 이유가 여성들의 노동력, 여성들의 돈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줘야 될 것들을 줘야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볼스테드법, 그러니까 금주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목적도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술은 증류주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맥주의 포션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맥주 회사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이 밀러, 뭐 버드와이저 이거 다 독일계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밀러는 독일계 사람 이름이고 아 그러네요. 아노이저도 독일 이름, 부시도 독일 이름이죠. 부시가 스펠이 다릅니다. 마지막에 CH로 끝나거든요. 다 독일계 이민자들이 이 맥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 놈들 맥주 사 먹으면 독일계 이민자한테 돈 가고 이놈들이 다 자국으로 보내가지고 전쟁하는데 쓴다. 이런 맥락도 있었던 거죠.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그럼 그 롯데 토해가 아니라 토독이잖아. 그렇죠. 그렇네. 토착독. 네. 독일을 러시아 로스케, 덕국. 일본 쪽발이, 중국은 뭐죠? 짱깨. 짱깨. 그 독일은 뭐 없나? 덕국인. 나치. 나치. 나치 말고 나치 이전이잖아 이거. 뭐 없나? 독일을 부르는 건 뭐 없나? 뭐 그들끼리는 있겠죠. 탱크? 아니 뭐 게르만은 드라이한 네, 지금 생각났는데 그 크라우저 그게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이 먹는 그 양배추로 만든 짠지가 있어요. 사워크라우트. 예, 크라우트. 그래서 크라우트라고 불러요. 아 그게 네. 그쪽을. 크라우트 네. 락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네, 락. 그래서 한국을 그냥 김치 하는 것처럼 네. 독일을 크라우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라우트라고는 보통 독일 놈 약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아 그쪽 그거군요. 토착. 토크네요, 토크.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러네.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방 영화에서 바다라 이 빨갱이들 하면서 두두두두 기관총 쏘잖아요. 비장하게. 네네. 그게 이제 그 좀 오래된 미국 영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에서는 바다라 이 크라우트 이 크라우트 놈들 하면서 막 이렇게 화염방사기 쏘고 막 이랬죠. 크라우트네요. 토착 크라우트.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주법, 볼스테드법이 적용이 됩니다. 수정헌법 18조. 무려 헌법에 넣은 거예요. 화끈하네요. 네. 세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조항이 비준된 지 1년 후에 미국과 모든 사법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까지요. 음료용 주류의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을 금지된다. 그냥 다 금지. 뭐 싸그리 다 금지. 이 조항은 여러 주의 입법기관에 의해 헌법의 수정안으로서 상정된 지 7년 이내 비준받지 못하면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당시 금주법 시대는 아마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굉장히 많은 얘기 있는데 이 미국에서 금주법이 성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이랑 똑같은데요. 미국은 너무 크고 국경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이 국경이 넓다는 게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일단 갖고 오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금주법 당시에 굉장히 성공한 마피아들이 고장이 어디 있냐를 보면
흔히 생각하는 게 알카포네 시카고잖아요. 네. 시카고 위치를 한번 지도를 꺼내서 보십시오. 5대5 연안이라고 하죠. 네. 이 5대5라는 이 호수가 있는 거예요. 호수는 바다보다도 배를 띄우기 훨씬 좋죠. 캐나다에서 위스키를 그냥 바로 수입을 한 겁니다. 바로 이가 캐나다니까.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여기는 포도도 되게 많이 나고요. 이런 나라여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키트를 팔았대요. 약국에서 키트를 팔았대요. 약국에서 일단 약국에서는 술을 팔았대요. 왜냐하면 소독약이나 이런 걸로 네.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술을 파는데 소독용 알코올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실 경우 취할 수 있음. 의료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감사. 그 당시 이제 약국 같은 용의 마트에서 이렇게 팔았답니다. 키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포도 주스라고 돼 있으면서 자 주의사항 일주일 이상 놔뒀다가는 술이 될 수 있음. 그 감사. 전에 반드시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모르고 술 돼서 먹을까봐. 네 2주를 지난 뒤엔 먹으면 안 됨. 어머 술일 것임. 어떡해. 옛날에 일요신문 시사저널 이런 늦보지에서 온갖 야한 얘기는 다 써놓고 현 세태가 걱정이다. 이래서야 쓰겠는가. 그러니까. 항상 한 문장. 그 술 만들어지면 이러지 않으려 그랬는데 버리긴 아깝고. 현대 미국을 어떻게 보면 탄생시킨 법이에요. 그 우리가 아는 마피아 영화 뭐 대부 이런 대부는 이제 금주법 시대는 아닌데 금주법 시대 바로 이후에 이미 발전한 마피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네. 네. 아주 직접적인 건 보드워크 엠파이어라는 드라마 있는데 이 드라마 얘기가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주법 얘기입니다. 금주법 시대에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그 당시 이제 뭐 무슨 럭키 루치아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들이 포도주라는 거 가톨릭 성찬을 하려면 포도주를 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술은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음.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유럽에 있을 때부터 쩔은 술을 사람들인데.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 어. 이렇게 당연한 사람들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당연히 술을 만들어 먹게 되고 이거를 또 문샤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아주 조악한 재료로 만든 이 술들을 증류를 해가지고 밤에 증류했다 해서 문샤인이에요. 달빛밭 등set다. 네네. 그래서 이런 밀주를 만들었어요. 왜 칵테일과 금주법이 영향이 있냐?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이 술을 수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쵸. 무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몰래 밀무역을 해야 되죠. 네. 잡히면 이제 다 압수를 당하죠. 이런 어떤 위험부담 비용들이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비싸지고 문샤인은 이거보다 훨씬 싸지만 아까 우리 어떤 특집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증류주의 품질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건 재료보다도 증류 장치와 증류 횟수입니다. 네. 문샤인을 하면서 큰 공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큰 공장을 만들 수도 없고 6번씩 할 수가 없는 거. 빨리 증류해서 빨리 팔아야죠. 이러다 보니까 저급의 숙취가 심하고 맛도 없는 그런 술들이 양산이 됐죠. 여기에다가 이상한 성분들을 넣어서 막 팔고 메탄올도 들어가서 먹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맛이 없었다는 거. 맛없는 걸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타야죠. 그쵸. 맨 처음부터 얘기했죠. 더 많이 증류하거나 네. 타거나인데 증류를 더- 못하니까. 더 많이 증류하기 힘드니까 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칵테일이란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칵테일 문화 우리가 칵테일 하면 배우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칵테일의 왕 마티니, 칵테일의 여왕 닫지 맨하튼. 말고 흔들어서. 네. 제임스 본드 칵테일.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본드의 칵테일은 이제 보드카 마티니 젓지 않고 흔들어서인데 이게 한국의 칵테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파 오브 사파예요. 그러니까 왜 사파부터 사?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은 스터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젓는 방법이 네. 있고요. 이거를 할수록 더 고급 칵테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쉐이크죠. 세 번째가 빌드라 그래서 그냥 넣기만 하는 거예요. 네. 쉐이크는 이제 쭉쭉쭉 쌓는 거. 쉐이크는 그 통에 넣고 이렇게 얼음이랑 네. 같이 같이 이렇게 막 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게 스터라고 많이 봅니다. 일본 한국 문화에서는 괜히 또 일본 칵테일 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일본 칵테일 바 전 실제로 가봤는데 괜히 왜 이렇게 약간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본 특유의 그런 이상한 장인 정신 문화 같은 게 있어요. 쉐이크 할 때도 막 괜히 이렇게 딱 옷도 갖춰 입은 사람이 머리도 포마드 딱 발라 넘긴 사람이 딱 그 정자세로? 네, 정자세로 쉐이크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일본식 바들 여러 개 있거든요. 그 홍대 라이온스 땐인가? 뭐 그런 몇 가지 바들이 있는데 거긴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몸에 이렇게 가오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참치를 사심이 하듯. 그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약간 커피도 왜 원래 커피 그 드립 커피 문화가 일본에서 발달한 거예요. 괜히 막 다도하듯이. 괜히 커피도 막 그렇게. 막상 그 아프리카 가서 커피 마시면 진짜 맛있는데 걔네들 보면 커피 원두 그냥 주전자에 넣고 끓인 다음에 그쵸. 그냥 담아주고 어.
그 일본식 그런 이상한 문화, 이상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일본 특유의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칵테일 그래서 스터를 좀 더 쳐주고요. 그리고 또 술도 마티니 그러면 보드카 마티니, 보드카는 아무래도 도수만 더해주는 술인 거죠. 네. 그래서 진의 그 이제 마티니는 진하고 베르무트라는 술을 섞어서 만드는데요. 이 베르무트라는 건 화이트 와인에 약간 그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리큐거든요. 그 술 베르무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름이 이제 베르무트의 경우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마티니라는 이름이에요. 그 마티니 만들 때 베르무트를 최대한 적게 넣는다. 아주 적게 넣으면 적게 넣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처럼 마티니도 아니고 보드카로 흔들어서 할라. 젓지 이거는 말고 흔들어서. 그러나 막상 먹어보면 흔든 게 훨씬 맛있어요. 공기가 들어가서 좀 맛이 부드러워져요. 맛을 아는 오빠네요, 역시. 역시. 그 베르무트 그 마티니 얘기는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 그것까지 하면 끝도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티니 얘기는 베르무트를 얼마나 적게 넣느냐에 또 그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4분의 1 정도 넣었는데 점점 적게 넣어서 나중에 이제 린스라 그래서 위에 살짝 이렇게 바르기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약간 농담인데 이건 처칠 마티니라 그래서 그건 뭐냐면 마티니를 바라보면서 진을 마신다. 베르무트 병을 보면서 진을 마신다. 자린고비처럼. 진짜 처칠 마티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주법을 배경으로 그 칵테일이라는 것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당시 클래식 칵테일이라는 거 지금 우리 보면요. 마티니나 맨하탄이나 뭐 러스티네일 이런 어떤 갓파더 이런 클래식 마티니들이 다 그 시대 클래식 칵테일들이. 클래식 칵테일들이 그러니까 클래식 칵테일들이 다 약간 금주법 시대 내지는 금주법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공황이 일어났고요. 29년에. 대공황 이후에 금주법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1공약이 뉴딜이 아니에요. 금주법 폐지가 1공약. 2공약이 뉴딜 정책이죠.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뒤바뀐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공황 때 나라도 돈이 없으니까 세수를 걷어야 될 거니까 네네. 폐지를 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이제 범죄와의 전쟁 같은 측면도 있고요. 음. 그 지난번에 그 미국 인권 얘기하시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뒤바뀐 얘기를 네. 석진혁이 얘기해 준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금주법이기도 한 거예요. 음. 금주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연방의 헌법을 바탕으로 주의 법을 약간 강제하는 거죠. 네. 그죠. 공화당적인 이미 이거 자체가. 근데 민주당의 공약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금주법 폐지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금주법 폐지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민주당적인 것인데 결국은 거기서 나온 세수를 사람들을 위해 쓴다. 큰 정부로 이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에 뒤바뀌는 그 어떤 사이에 있는 민주당적이면서 공화당적인 그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마피아 같은 경우는 금주법으로 이제 재미를 보던 마피아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떤 합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라스베가스를 만들고 이제 쿠바를 만들려다가 이제 혁명의 빌미가 돼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들을 그린 게 이제 여러 영화들이죠. 네. 대부라든가. 칵테일을 보통 근데 아까 말했던 클래식 칵테일 말고 다른 우리가 지금 근데 흔히 아는 칵테일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보통 뭐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나 롱아일랜드 아니면은 아이스티. 뭐 야한 이름도 많잖아요. 섹스 온 더 비치나 뭐 등등 뭐 블러디 섹스 온 메리나 더 비치. 네. 섹스 온 더 비치는 이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비치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게 비치일까? 빛일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빨개가지고. 못 해봤네요. 약간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그러면 클래식 칵테일만 파는 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파는 데 따로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진 않은데 칵테일 바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플레어 바라는 게 있고요. 어센틱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어센틱 바가 아까 얘기한 그런 엄격한 문화. 절대 뭐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의자만 있고 등을 대서는 안 되고. 세상에. 네. 다도하듯이. 네, 다도하듯이 엄격하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센틱 바라고 하고. 술잔이 나왔는데 원샷에 털어넣는 순간 갑자기 내 손을 탁 치면서 자네는 자격이 없네 하면서 나가. 죽비로 맞는 거 아니냐? 정말 그래요. 일본. 네. 정말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한기도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어센틱 바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5년 6년 전이지. 싱글 몰트 위스키 그런 위스키 문화였죠. 바 네. 그런 문화 이런 문화였어요.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위스키가 있는데 잘 모르시네. 싱글 몰트라는 게 하면서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이게 뭘 또 산업공상을 또 하셔? 썰을 또 풀어 싸.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 괜히 또 내가 아는 사람 때문에 한번 가봤다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 맞아. 뭐 이렇게 뭘 먹으러 갔더니 뭘 자꾸 가르쳐. 아니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커피도 그랬거든요. 커피도 커피 심했죠. 예. 커피가 최초에 이제 핸드드립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한 이제 3세대 정도 돼가 이제 그 아저씨들이 주로 이제 네네네네. 즐기시는 몇 안 되는 그런 초창기 문화였을 때 그때 또 저희 교대에 유명한 커피숍 있어요. 제가 있는 교대. 네, 그래서 거기 갔다. 거기 이제 부부가 하세요. 나이 드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되게 옛날부터 그걸 유지하시던 분인데 가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또 이렇게 신나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갖고.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그게 그거고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일본식 어떤 그런 그 산업공상이라고 하긴 뭐하고 일본은 그러니까 매뉴얼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더 고급이고 뭐가 더 저급이구냐를 약간 이렇게 나누는 느낌이고 나눠지다 보니까 좀 더 고급을 즐기는 게 무언가 좀 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향유의 어떤 느낌인다라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직수입되다 보니까 네. 약간 뭐랄까 죽비로 때리는 문화 있잖아요. 더 심해져서 모르면 너는 좀 맞아야 돼라는 이거 거. 그런 것도 그냥- 모르면서 먹으러 왔어 이런 그러니까 느낌. 일본이- 쫓겨나는 것과 맞고 쫓겨나는 거지. 일본 진짜 심해요. 그 바텐더 만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별 의미부여를 다 해놔요. 아. 맞아요. 왜 바에 있는 의자에 등받이가 없는지 아나? 사람 불편하게 하려고. 절대 기대지 않아도 꼿꼿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의자로 맞는다. 바 예의 그래가지고 뭐 바닥에 누울 거야. 한 잔까지는 카드 계산하지 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 엄숙주의가 일본의 다도가 아, 그래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다도가 그렇죠. 가장 먼저 생긴 곳은 당연히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다 먼저거든요. 그 중국 다도는 엄숙함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취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국의 다도는 딱 뭐냐면 다 방법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맞아.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차를 더 맛있게 즐길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일본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화 때문에 고마운 게 사실은 거의 90%인데 네. 맞아요. 그 10%가 발전시키니까. 10% 때문에 빈정이라기보다는 잠깐 이제 영혼이 나갈 때가 있죠. 영혼이. 그렇죠. 제일 최근은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악기 기타 쪽 관련된 건데 장비에 왜 그 어셔라고 아세요? 와셔입니다. 이 대표가 착각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 드라이버 이렇게 조이는 쪽에 얇은 링. 아, 네네네. 그 어셔 맞나?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셔 맞나? 하여간 그 링이 있어요. 그 작은 링. 네네네. 그 링을 따로 파는 거예요. 이 링을 그 드라이버 조이는 사이에 그 짧은 링 그거를 그 링을 바꾸면 소리가 바뀐대. 아. 얼마 많이 바뀌어요? 바뀌겠습니까? 나는 모르지. 나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이 무슨 그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집 앞에 전봇대 세운다는 얘기 같은 지금 원래 얘기시잖아요. 원래 그 전봇대도 일본에서 온 그니까. 얘기예요. 수력 발전 전기로 트는 거랑 태양광 발전이 좀 다른가요 또? 아. 근데 그 매뉴얼화하고 그 엄숙하게 매뉴얼화하는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 약간 역사적으로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의 유행을 박제를 시켜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송나라 시대가 끝나고 말차 먹는 문화는 다 끝났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일본 다도가 보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90%는 고맙다니까? 고마워하고 응. 10%는 미운 게 아니라 힘들어 그냥. 그것 때문에 잠깐 영혼이 어. 잠깐 나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그쵸. 들어 일본이 그 버블 시대 때 빨아들였던 그 빈티지한 자재들, 뭐 가구, 악기, 뭐 오디오, 뭐 수많은 서적 이런 것들에 대한 콜렉션들이라는 거는 그걸 다 매뉴얼화 해놨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그쵸. 거죠. 이 사람들도 관리도 잘하는 게 음. 우리나라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네. 종이로 만들어진 거나 혹은 목재인데 거의 한 90% 썩어서 이렇게 손대면 바스라지는 상태 있죠. 네. 이럴 땐 사실 일본의 교수님들이 와요. 와서 그거를 관리해줘야지 안 망가지고 그 대신 일본 분들은 연구를 하고 연구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걸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 엄중한 시국에 자꾸 일본 좋은 얘기만 하고 계신 역시 토착 와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메데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니 우리나라 문화재를 어떻게 일본 교수님들이 그 암이 손을 댑니까? 진짜. 그죠? 아니 그 손대 훔쳐가려고 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바꿨죠. 그러네. 민족 정기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일본 그 문화 일본인들만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공력들이 있어요. 그죠. 있긴 있어. 왜냐하면 그래서 일본에서 중고 물품 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면은 B급? 걔네는 거의 C, D 막 이래요. 아, 걔네가 진짜 상급이다 그러면은 거의 새 거가 오고 맞습니다. 중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으로 파는 거 정도? 그 정도로 진짜 어떤 그런 그 굉장히 그게 있어가지고 헤비메탈도 뭐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 찾을 수 없는 헤비메탈이 일본에는 그대로 박제돼 있고 맞아요. 재즈도 그런- 모던 재즈로 딱 박제돼 그렇죠. 있고 맞아. 재즈도 장르별로 다 박제돼 있어요.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그 두둥실이 나와서 재즈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제 모던 재즈를 특별히 박제를 해놓긴 했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퓨전, 막 웨스트 코스트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다 일본, 특정 시점에 다 네,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타타닥 해놔가지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마운 건 의미로. 고마운 거니까요. 네. 센티바 말고 플레어바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이런 플레이어바가 되게 많았어요. 어. 이게 막 불 뿜고 왜 아. 병에 막 불 붙여가지고 막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플레이어바가 우리나라에선 이런 거 중심으로 약간 그 묘기 수준으로 하는 더 거. 플레어라는 이름의 바도 되게 유행을 했고요. 이게 플레어바라 그래서 묘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데 칵테일 바가 사실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칵테일은 비싸지만 한 네. 잔에 뭐 6,000원, 7,000원에서 한 10,000원까지도 했죠. 근데 비싸지만 한두 잔 먹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생각해보면 소주로 먹으면 그 당시에도 소주는 2, 3,000원 했거든요. 그러면은 소주에 안주도 안 먹잖아요, 칵테일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맥주집에서 치킨 시키고 하면 나오는 값이나 칵테일 바에서 한 사람당 한두 잔 먹은 값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도 괜찮았던 거죠. 먼 내로 한 갈 수 번씩은 있죠. 갈만한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데려가기도 좋은 게 이제 단술. 깨끗하고 그리고. 레이디 킬러 칵테일이라고 따로 막 카테고리화 다 돼 있습니다. 전 사실 그 말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좋은 말이 아니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레이디 옳지 킬러라는 않죠. 외국어로 이걸 포장을 당의정처럼 이거 입혀넣어서 포장을 한 것뿐이지 오늘 밤 너 술 취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아 근데 그 포장인가요? 킬러는 오히려 더 나쁜 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랄까 외국어라서 아 약간 외국어라서 어감이 바로 그냥 정말 다이렉트하게 말하면 강간주 아니냐. 거의 솔직한 그 말로.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준강간주죠. 미리 말하면. 네. 레이디 킬러 명랑상품이라고 칵테일은 하니까. 특히나 그 당시에 뭐 도시 전설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제가 건너 제가 뭐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자료 조사에 의하면 네. 실제로 되게 유명한 곳에서는 보고 따로 그러니까 여성이면 비율을 좀 바꾸고 아니, 어. 아니 그 실제로 많이 그거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왜 이렇게 주문해놓고 난 다음에 같이 온 동행 여자분이 화장실 가거나 하면 일부러 따로 주문하는 남자애들도 많다. 남자 동행도 많다고.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이름 바텐더한테. 있어요. 뭐 폭탄 이름 이런 거 있죠. 뭐 비 뭐 이런 거. 네, 맞죠. 비 뭐 이런 거 붙고 뭐 가미가제 네. 그렇게 똑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리고 참 못된 게 여성들에게 여성 친화적이고 좀 안전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뭐 이렇게 술 취해서 왜 이런 아저씨도 없고 좀 안심하고 술 마실 수 있는 예쁘기도 곳이라서 하고. 이게 그 여성 고객이 모집이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여성들을 이렇게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다는 게 좀 못됐네요. 근데 왜냐면 이 문화가 웃긴 게 그 방금 말씀드린 레이디 킬러 칵테일이라는 걸 떠나서 방금 그 여성이면 비율을 바꿔서 뭘 해준다라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플레이어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베테랑의 조태호 같은 애들이 갈 법한 그런 굉장히 고급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연히 손님을 보고 손님의 니즈를 맞춰주는 어떤 걸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손님이나 그냥 6, 7천 원짜리 칵테일 파는데 그런 섬세한 걸 왜 해 내가 그쵸. 그런 서비스를. 아. 불 돌리느라고 정신 아, 없이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맥주도 팔고 버두아이저도 팔고 색선도 비치도 팔고 마티니 파는 데서는 안 해요. 굉장히 고급에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 의외로 그렇게 고급 아닌데도 해요. 제가 그런 바를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2003년에 제 친구 중에 이제 청담동 사는 아주 부잣집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제일 친해야죠. 그런 사람과. 좋다. 지금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 부자 그래도 오래 가는 것인데. 네. 이 친구가 바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 바에 데려갔는데 정말 지금 기준으로는 이 간판 없는 바들 있죠. 네네네. 간판도 없고 문이 안 열리고 뭐 이런 바들 아는 있어요. 사람만 아는 가는 이걸 이제 데네요. 스피크 이지 바라 그래요. 요즘에 또 스피크 유행입니다. 이지. 요즘에 이제 이태원 한남동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그나마 알려진 데고 그런 데 말고 제가 예전에 무슨 연희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도 없는데 불이 살짝 켜져 있는데 바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문이 살짝 열린 걸 봤는데 분명히 바예요. 근데 겉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들이 이렇게 약간 아는 사람만 아는 소개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데도 간판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정몽원 회장이 생전에 다니던 곳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고급스러웠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바텐더가 왜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 이름표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롱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롱티? 롱티. 바텐더 롱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왜 롱티냐 하니까 제가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를 잘 만들어서 롱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네, 그래서 잘 시켜서 만들던가요? 네, 잘 만들긴 했는데 제가 가던 신촌의 칵테일 바는 6,000원 하던 거를 여기서는 15,000원 받는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친구 딱 들어가니까 다 인사하고 아 누구님 오셨습니까 하는 이 분위기. 분위기도 먹는 거니까요. 네. 같이 먹으려고 가는 거니까. 이러면서 이 롱티가 웃겼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롱아일랜드 아이스티는 네. 홍차 가루 없이 홍차 맛을 내는 칵테일이거든요. 어. 근데 여기 되게 많은 술이 들어가요. 음. 진, 보드카, 럼, 데킬라가 들어가요. 되게 종류도 많이 들어가네요. 네, 거기 이제 콜라랑 무슨 저 스위트 앤 사워 믹스라는 게 또 들어가는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홍차 같은 맛이 나요. 이것도 레이디컬러 칵테일이고 제가 볼 땐 아마 그 롱티라는 분이 그 농도를 잘 조절하는 걸로 아. 그런 어떤 전에 그러니까 바텐더 하시는 분이 쓴 그 글을 봤는데 이제 그렇게 와서 여자분이 잠깐 화장실 가면은 일부러 말하는데 이거 좀 세게 해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 하는 분도 아니고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그 남자분이 화장실 갔을 때 여자분한테 말을 해줬대요. 남자분 지금 이런 거 하시니까 조심하시라고. 아 근데 이게 범죄성이 짙은 건데. 아니, 그러려고 그런 범죄지 거지. 범죄. 범죄. 성이야 범죄지 범죄.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술은 주량껏만 서로 먹도록. 네, 술이 사람을 마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칵테일 하면 한국이 나온 칵테일 폭탄주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사실 있어요. 아십니까? 그때 드셨던 그거죠. 보일러 메이커라 그래서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일러 메이커. 전 왜 보일러 메이커인가 되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일러 메이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일러 기술자들이 먹어서 그렇다는 설도 있어요. 스크류드라이버라는 칵테일이 유명하잖아요. 네. 스크류드라이버는 정말 이거는 뭐 그 허리를 펴고 만드는 술이 아닙니다. 스크류드라이버는 그냥 그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섞은 겁니다. 그 이름이 왜 스크류드라이버냐? 노동자들이 스크류드라이버. 정말 스크류드라이버로 드라이버, 도라이바로 이렇게 드라이버로 흔들어서 저어서 마셨기 때문에 스크류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메이커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폭탄주라 그러면 다 양맥이에요. 그렇죠. 우리 얘기했듯이.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로얄 살루트를 잘 드셨는데 시바스 리가를 그날만 먹었다라는 얘기 하는데 저는 그 일단 신빙성이 약간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로 약간 시대적 맥락을 생각해 보면요. 당시의 시바스 리가는 굉장히 고급 술이었어요. 네. 로얄 살루트라는 것이 이 얘기가 제가 의심스러운 게 그 당시는 외국에서도 로얄 살루트라는 술을 거의 구하기 굉장히 힘든 술이었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당시에 파텍 필립 시계를 샀어요. 그 김재규가 박정희를 위해서 파텍 필립 시계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미 파텍 필립 시계는 훨씬 비싼 시계지만 그나마 알려져는 있던 시계인 거죠. 근데 로얄 살루트라는 건 사람들이 이름도 몰랐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스키의 어떤 고급화라는 것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던 거거든요. 과연 79년에 로얄 살루트를 그렇게 마실 수 있었을까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셨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즐기는 술이었나 이건 약간 박정희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 조금 들어요. 로얄 살루트면 각정이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로얄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되게 희귀하고 좋은 술을. 그러니까 이게 80년대만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시바스 리가를 마셨다더라 하는 거는 아니 양주를 마셔? 우리 앞에서 막걸리 마신 척하더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시바스 리가를 90년대 이후에 아무나 먹게 된 이후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설마 아니 시바스 리가라니 굉장히 검소한 분인걸 이런 그쵸. 생각이 들까봐 여기에 약간 좀 이제 양념 친 거죠. 네, 양념 쳐서 이제 나중에 한 이제 50년 뒤에는 더 알고 보니 그때는 무슨 뭐 발렌타인 30년을 좋아하셨다고 이런 그쵸. 말이 나올 수도 또 있을 것 이렇게 우리의 왜곡되고. 어조는 겸손했다. 근데 이제 산업화 세대 특집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막걸리 마시는 것 자체를 선거의 이미지로 잘 활용을 그쵸.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소맥이라는 건 없었고 양폭이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소폭 처음엔 소폭이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폭자를 뒤에 붙였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또 90년대에 백세주가 인기를 많이 끌던 50세주. 50세주니 20세주니. 소백산맥 맞아. 아십니까? 소백산맥. 고진감래 맞아. 이런 거 정말 2000년대 한 초중반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어떤 한국식 칵테일들도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처음에 왜 백세주가 좀 비싸니까 소주 한 병을 이제 1대1인가? 예, 한 개에 1대1. 50세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50세에 간다고 50세주인데 그러니까 더 타서 20세에 가는 거 재밌죠. 만들었다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칵테일들이 결국은 한 잔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식 칵테일이라는 게 결국은 빨리 먹고 빨리 취하게 하는 쪽으로 맞아요. 발전했다는 게 재밌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즐기려고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먹고 소맥으로 소폭 이런 식으로 많이 먹고 취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술을 그렇게 먹어서 취해서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이제 결국 길고 긴 술 특집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술 이름만 거의 얘기하고 넘어간 수준이라 제대로 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근데 결국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술이라는 건 위험하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너무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뭐 혹시 음주를 막 이렇게 조장하는 방송이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코올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이고요. 많이 마시면 뇌와 신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저같이 이제 조금이라도 자주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뇌의 해마가 줄어들어서 치매 같은 것도 빨리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는 남성들 치매 발병률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또 이제 홍 작가님도 제가 알기로 간이 조금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홍 작가님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술이 너무 좋고요. 술을 먹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지속 가능한 음주를 하고 싶고 이 술을 되게 오래오래 먹고 싶어요. 100살이 넘어서도 먹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많이 취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알코올 중독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은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친척들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가 있거든요. When a Man Loves a Woman. 남자가 그렇죠. 사랑할 네. 때. 이 영화에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무슨 시설에 들어가는데 숨긴 술들 꺼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술을 막 꺼내요. 그러다가 여성의 신체를 이용해서 숨긴 술이 한 병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맥라이언이 막 이렇게 인상을 쓰더니 한 병을 또 꺼내서 주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었던 거지? 이러면서 충격받았던 그렇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게 맥라이언이 나름 그 소녀소녀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이제 이런 거 성인 연기에 도전한다 뭐 이런 느낌에. 그렇죠.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내내 나오는 연기를 맥라이언이 한 거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키친 드링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고 잘생긴 사람인데 이분 이름이 뭐였죠? 앤디 가르시아. 앤디 가르시아. 눈빛. 가르시아 뭐. 근데 그런 분인데 이 일에 바쁘다 보니까 네. 집에 혼자 있던 신경 못 맥라이언 써주니까. 처음에는 술을 못 먹는 걸 오히려 남편이 권했는데 집에서 한 잔 한 잔 먹기 시작해서 중독자가 되는 그렇죠. 얘기예요. 2잔이 되고 몇 병이 되고. 너무 무섭죠.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게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자제를 못한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인지 본인이 알려면 제일 중요한 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알코올 중독의 기준이에요. 내가 맨날 먹어야 되고 먹고 막 필름이 끊기고 꽐라가 되고 사람들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일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상황이다 싶으면 술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서라도 이 술을 그런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끊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어떻게 자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친 드링킹이 요새 유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혼술인데 혼술이 진짜 위험해요. 집에서 혼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혼술하는 사람들이 먹방이나 술방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그게 낙인 외로운 그 전금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혼술을 많이 해봐서 심각해져봐서 아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리미트를 정하고 해야 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알코올 중독자들의 증가가 마치 한국에서 IT 시대에 이제 새로운 어떤 리바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것만 같아요. 네. 진짜로 저도 많이 봐요. 이렇게 혼자 그런 유튜브 먹방 방송 이렇게 보면서 혼술하시는 분들. 근데 젊은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네. 혼술하실 때 아날람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리미트를 정해놓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뭐 혼자 술 먹을 수 있죠. 근데 술이 술을
먹게 하지 않는 거. 요까지는 혼자서 먹을 때는 요만큼만 먹겠다. 딱 기분 좋을 만큼.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맥주 한 캔일 수도 있고 반 캔일 수도 있고 꼭 그 정도 리미트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저희 친오빠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해요. 술을 오래 먹어야지 운동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 건강하게 술 먹으려면 운동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좀 돌보면서 우리 즐기고 싶으니까요. 운동이라 하면 이제 어둠의 담배 아, 말 그대로 운동을 해야죠. 그 혼술을 매일매일 혼자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그 진짜 의존도가 빨리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유튜브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방송 보면서 채팅창에 같이 소통하면서 컴퓨터 화면 모니터 보면서 소주 한잔 하는 거. 근데 이게 그 젊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거의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와서 이거를 뭐라고 타박하거나 충고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사실 술 한잔 하고 자고 싶은데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는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들고 돈도 돈 들어. 들고 힘드니까 근데 또 배는 고프고 뭐 반주 한잔 할까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먹으려면 리미트 정해놓고 제가 처음에 이게 지금 결국은 취미 특집이 아니라 문화 특집처럼 됐지만 네. 처음에 취미 얘기할 때 술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술이 가장 인간이 오랫동안 했고 옛날부터 했고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하는 어떤 취미거든요. 네. 취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금전이 아닌 기쁨을 얻기 위해 여가에 즐길 수 있는 정기적 활동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전에. 결국은 그러니까 삶에 내가 뭐든 하는 활동 중에서 노동을 빼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다 취미입니다. 근데 인간은 삶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인간은 유전자를 지금 전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유전자를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이걸 다 하기 위해 노동을 하잖아요. 이 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은 근데 굉장히 또 공허해요. 정말 이 공허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어있고 공허한데 이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담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광범위한 건 술을 합니다. 이 술을 하면서 이제 공허함을 잊는데요. 이 똑같이 이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하는 다른 게 예술입니다. 이득 없이 하는 노동을 취미라고도 하고 예술이라고도 하고 덕질 뭐 아니면 뭐 헛짓이라고도 하죠. 그 처음에 장난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에서 그 예를 빼면 술밖에 술이다. 안 남는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트랑 알코올도 비슷합니다. 약간 스펠이 비슷하죠. 이게 사실 제가 볼 땐 비슷한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예술가들이 술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도구죠. 시간을 이겨내는 도구고 창조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감명 깊게 읽은 책 명작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개인이 돼 있는가? 네, 보시면 스피노자 철학에서 심각하네. 심각해. 스피노자 철학에서 인간은 한 번 살고 죽고 최대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을 바탕으로 윤리와 국가관이 쌓아 올려지고 윤리도 도덕도 국가도 모두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라 그러죠. 그 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정말 빨리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반면에 이 술이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게 되면 마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잘못하면 도구를 넘어서는 순간에 사람들을 독재로 빠뜨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거랑 똑같이 술도 결국 나를 지배하고 나를 독재하고 나를 행복하게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심보감의 한마디인데요. 주불취인 인자취 색불미인 인자미.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색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하는 것이다. 어떻게 미혹되지 않는 개인이 되는가. 이거보다 좀 더 다이렉트한 걸로. 네. 저는 어릴 때 주자시패문에 휘중망원 성후회.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그러니까 그 한문만으로도 바로 뜻을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중망원 성후. 이게 저희 아버님이 술을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릴 때 제가 서예를 배웠는데 아버지에게 이 주자시패문 이렇게 쭉 쓰게 하면서 특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풀어주세요. 그 취중망원 성 정신이 성하면 후회한다고. 너무 직관적인 한문 아닙니까 이게. 취중망원 성후회입니다. 네. 그냥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정말 취미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절한다고 했는데 조절이 안 돼. 솔직히 그쵸. 말하면. 맞아요.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모양인 거고 우리가 밤에 만나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조절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조절이 안 되고 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을 아예 멀리하기도 애매하고 가까이 한다고 해서 내 의지대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불가요 불가모. 그래서 이제 술 말고도 이런 어떤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이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술 맛을 알면서 술 자체 저는 딱 진짜 저는 이제 그런 혼술족 스타일이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음악 이렇게 좋아하는 거나 딱 틀어놓으면 그냥 딱 그 타이밍에 뭘 먹을까라는 그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막상 이제 따서 이제 먹고 이런 건 그냥 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영화 혹은 어떤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제 뭐를 따서 진짜 그 몇 분 동안의 그 고민이 나를 되게 즐겁게 하는데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캔 그쵸. 먹던 게 좀 느니까 한 2캔도 먹게 되고 2캔 먹게 느니까 한 2-3캔은 그냥 먹는 거예요. 차라리 술에 덕질을 하는 게 먹는 알코올량이 더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하면서 결국 제가 이제 뭘 틀어놓고 뭘 보고 뭘 하면서 먹을까를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그나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하는 거죠. 아닙니다. 뭐랑 같이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뭐랑 같이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 먹는 사람이 예를 들어 먹어 이 새끼야 이런 사람이랑 먹으면 같이 맛이 가는 거고 그쵸. 그냥 오늘 여기까지는 먹지만 참 너랑 만나서 좋았어. 혼자 먹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무엇을 어떤 영화를 어떤 음악을 어떤 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술이 목적이 되면 술을 먹기 위해서 음악을 들고 술 좀 먹어야 되니까 좀 뭐 그냥 아무거나 심심한데 좀 뭐 텔레비전에 뭐 좀 틀어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가 아닌 거죠. 이제. 네. 그 전까지는 내가 좀 더 즐겁게 음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데 찬조 출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술이 근데 이제 술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무엇랑 같이 술을 즐기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나마 이 술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네, 있지 힌트. 않겠나. 네. 방법까지는 뭐 아니면 힌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되면 술도 조절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남는가도 난 그것도 생각해. 핸드폰에 전화번호 사람이 막 들면서 특히 대학 졸업할 때쯤에 네.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뭐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200명에 300명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생이 제가 이제 좀 중년이 되니까 인생은 이제 사람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정리해 나가는 맞아요. 단계라고 맞아요. 진짜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이 정리 단계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구랑 먹었는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과 술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치폭력자가 됐다는 건 내 주변에 그 모양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 정도 돼도 날 버리고 갔다는 거지 경찰서에. 그런 사람인 거고 무사히 귀가했다라는 것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즐겁게 술을 마셨다는 거거든. 저는 주치폭력 때문에 한 친구와 의절을 했어요. 그 친구가 1박 2일 동안 진상을 부려가지고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어떤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습관, 자기 본인의 술 마신 후의 습관에 대한 어떤 본인의 중독이 있는 거겠죠. 그죠? 안 고쳐지더라고.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 상태가 되면 아시겠지만 혼자 술 먹고 혼자 죽으면 되는데 주변의 관계와 모든 걸 파괴해가면서 죽는 건 가장 마지막이야. 본인 죽는 건. 남들 다 괴롭히고 남들 다 파괴시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엇과 술을 즐기느냐. 술을 즐기느냐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무엇과 즐기느냐. 수단이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될 것 주된 같습니다.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조절해야지. 조절하고. 그러니까 내가 방금 했거든. 조절은 안 돼. 음.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장치를 두기 위해서 무엇과라는 걸 난 좀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고백하면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좀 자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내가 좀 알코올 문제가 있다. 홍 작가는 알코올 문제가 있죠.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있는지 오래됐죠. 자주 먹어. 그러니까 아이, 그리고 문제 내가 이제 오래됐어요. 간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줄이긴 해야 돼요. 진상이에요. 저랑은 한 번도 주사 아니 나 주사 없는데. 네. 그거 무슨 알코올 조절 장애 있어요? 알코올 뭐 그런 사람 거 가린 사람 가려서? 그런 건 아니고 주사 변호사님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그런 야. 거 바로 주사가- 딸려 들어간다 이런 거. 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야, 보나.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제 주사가 있는데 잡니다 저는. 가장 좋은 주사죠. 그것도 주사 가장 중에. 그런 주사라도 없는 게 낫긴 더 하지. 이상 내가 언급하지 않겠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너무 늦어져서 와, 이제 이거- 가야겠네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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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박희태 변호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술 얘기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술을 많이 먹지 않고요. 네, 사건은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박희태 변호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근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주사 없으신 홍대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